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치환 계수 내림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번 같은 경우 제가 하나의 기저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 공식을 반드시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공식이 요 공식을 일단 무조건 외워 두셔야 되고, 자 이제 그거랑 이제 별개로 이번엔 치환 계수 내림을 할 건데, 어 되게 여기서 단순해요. 그냥 요런 형태일 때 요런 문제를 푸는 건데, 그냥 바로 이거는 문제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로 푼다는 게 아니고 그냥 요런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제가 임의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치환 계수 내림 또는 치환 개수 내림? 치환 개수 내림이네요. 치환 개수 내림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 단순이랑 복합이라는 문제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이것도 제가 다 만든 건데, 말이 단순이지 실제로 단순하지 않아요. 문제 풀다 보면. 하지만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자, 문제를 좀 집중해 볼게요. 문제만 지금 뭐라 해야 문제를 푼다는 게 아니고, 그냥 크게 보면 어제 요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어요. 그 저번 시간이랑 다르게 기저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냥 바로 두 개의 기저를 다 구하셔야 돼요. 또는 여기 아래처럼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데, 한번 일단 자세히 분석해 보면 선형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게 어디에서 선형이 아닌 부분이 여기인데,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즉 y2 프라임 더하기 py 프라임 더하기 q는 0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y는 c1 y1 더하기 c2 y2의 형태로 답이 안 나온 답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58번만 보면 딱 봐도 선형이 아니잖아요. 뭐 이거 y 프라임 제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도 그렇게 선형으로 안 나오고, 이런 거 볼까요? 여기도 선형이 아니잖아요. 딱 봐도. 그렇기 때문에 답도 선형 C1 X Y1 C1 Y1 더하기 C2 Y2 이런 형태가 안 나와요. 물론 선형이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마다 다른 거고, 대부분 여기서는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비선형이기 때문에 문제들도 어쨌든 C1 Y1 더하기 C2 Y2가 아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거를 아시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 좀 집중해 보시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눴어요. 이쪽 위쪽이랑 여기 아래쪽으로 크게 나뉘었는데, 풀이법들이 살짝 달라요. 하지만 기본 핵심은 같지만 어쨌든 풀이법이 다른데, 자 그냥 문제만 보면 얘는 오직 y2 프라임하고 y 프라임하고 x만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y2 프라임하고 y 프라임하고 x가 있죠. 원래 일반적으로 이게 ODE는 y2 프라임도 있어야 되고 y 프라임도 있어야 되고 y도 있어야 되고 x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거를, 뭐 이게 부족해도 그건 이게 OD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네 가지가 다 있는데, 여기서는 그 세 가지만 주어졌을 때의 상황이에요. 세 가지. 네 가지 중 세 가지만 있을 때 y2 프라임, y 프라임, x만 있는 경우죠. 지금 여기는 y가 없는 경우예요. 여기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래쪽 같은 경우 y도 있고 y2 프라임도 있고 y 프라임도 있죠. 즉 이렇게 세 개가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x가 없죠. 그래서 x가 없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y가 없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법은 살짝 다르지만 어쨌든 하다 보면 별거 없다를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여기 위쪽의 경우, 즉 y2 프라임, y 프라임, x로만 이루어지는 걸 얘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제가 단순이라고 표현을 했고, 치환 개수 내림 중 단순이라고 했고, 여기는 제가 복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는 뭐 복잡이라고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고, 실제로 단순 복잡하다고 하는데 그냥 복합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고, y랑 y 프라임이랑 y2 프라임을 이루어질 경우, 자 얘는 단순해요. 일단 결론은 둘 다 변수 분리로 푸는 거예요. 우리 일기 OD에서 했던 것처럼 변수 분리로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y 프라임을 z라고 치환을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할게요.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y 프라임을 z로 치환을 하는 대신에 y2 프라임을 z 곱하기 dy분의 dz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으시고 시작을 하시면 일단은 무조건 풀려요. 그래서 하나하나 볼게요. 막상 해보면 여러분들 진짜 별거 없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56번을 보시면 y 프라임을 z로 표현하면 좋다. 자, y2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은 제로일 때, 자 제가 아까 y 프라임을 z로 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y 프라임을 z로 표현을 해보시면, 그럼 결국에는 y2 프라임이 뭐예요? z 프라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z 프라임 마이너스 z는 0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z 프라임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변수 분리, 즉 2개 ODE를 1개 ODE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수 분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z 프라임이 dx분의 dz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dx분의 dz가 z가 되고, 그러면 z분의 1 dz가 dx가 되고, 이거 양변 적분을 해보면 로그 z가 x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래서 z가 c 곱하기 2x, 이건 여러분들 바로 오셔야겠죠. 자, 그래서 z가 이렇게 왔고, 항상 추천드리는 게 이제 C1이라고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상수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위해서 C1이라고 적어두시고, C1이 이렇게 C1이 되는 거 아니지만 통합되는 건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Z가 아까 뭐였냐면
y 프라임이었어요. 근데 y 프라임은 뭐예요? dx분의 dy였죠. 그래서 이제 얘를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푸는 거죠. 즉 2개 OD를 두 번의 1개 OD로 나눠서 풀 수 있게. 그래서 얘를 풀면 y는 y끼리 x는 x끼리 묶어준 다음에 적분을 하면 좌변은 y가 될 거고 우변은 얘를 적분을 하면 그냥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C2 이렇게 해서 최종 답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되게 단순합니다. 이쪽 그래서 단순이에요. 그냥 y 프라임을 z로 보시면 돼요. 좀 어려운 걸 해볼까요? 딴 것들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58번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실제로 여기 좀 되게 좋은 문제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푸는 거 추천드리는데 이거 다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 중요한 문제 또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딱 문제 보시고 이게 어디인데 어 이게 어디인데 y가 없구나를 여러분들이 딱 보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문제를 어떻게 하면 y 프라임을 z로 보기로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z 프라임은 1 더하기 z 제곱. 그래서 1개 OD 되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1개 OD. 이거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z 제곱분의 1 dz는 dx 양변 적분. 요거 해서 아크탄젠트 z는 x 더하기 c1 이렇게 해서 따라서 z는 x 더하기 c1 탄젠트 x 더하기 c1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적어줄 수 있고 z가 뭐였어요? dx분의 dy였죠. y 프라임이 z였으니까 dx분의 dy로 봐서 x는 x끼리 y는 y끼리 묶어줘서 양변을 적분해 본다면 좌변은 y가 될 거고 우변은 탄젠트 적분은 마이너스 로그 코사인 c 이거였죠. 더하기 c2까지 해주셔야죠. 그래서 답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탄젠트 적분은 치환 적분이에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봐서 코사인을 t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치환 적분 하시면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또 좀 어려울 만한 거 60번 말고 61번 해볼게요. 61번도 좀 되게 어렵거든요. x, y2 프라임은 y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의 세제곱.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y 프라임을 z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 y가 없기 때문에 y 프라임 z로 본다면 xz 프라임은 z 더하기 z 세제곱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푸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딱 문제를 봤을 때 선형 OD 베르누이 방정식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베르누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z는 z 세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x분의 1 그다음에 x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 얘는 선형 OD인데 이 부분이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얘는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볼 수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u는 y의 1-a였죠. 근데 여기서는 z의 1-a니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3이니까. 그래서 양변을 미분을 해보면 u 프라임은 마이너스 2z의 마이너스 3 이렇게 하고 z 프라임 이렇게 써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이쪽씩 양변에 다 곱해본다면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3 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x분의 2 z 마이너스 3 z 이렇게 될 거고는 마이너스 x분의 2z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z 곱하기 z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만 다시 가져 올라온 다음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u 프라임이죠. 우리 얘를 u 프라임이라서 u 프라임 써주고 여기가 z 마이너스 2잖아요. 근데 z 마이너스 2는 u로 보기로 했으니까 x분의 2 u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고 는 z 요거 없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u를 구한다면 참고로 y를 구하기 위해서 z를 치환했고 z를 구하기 위해서 u로 한 번 더 치환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u를 구하면 z 구하고 z 구하면 y 구하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u는 결국에는 2의 마이너스 h 인테그랄 2의 hr d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우리 적어주기로 했어요. 그때 p가 뭐였냐면 얘가 p였고 얘가 r이었죠. 그래서 p가 그다음 h는 뭐냐면 p를 적분한 거니까 결국 로그 x 제곱이 되겠죠. h가 p 적분이니까 이렇게 될 거면 따라서 여기 대입을 해주시면 얘는 x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이 부분이 요거 대입을 하면 그 다음에 인테그랄 x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분의 2 d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고 요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2x 나오겠죠. 마이너스 2x 적분하면 마이너스 x 제곱이죠. 더하기 c
그다음에 x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x제곱분의 c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뭐가 u는 뭐예요? z의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z의 마이너스 2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z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z를 구하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런 식으로 z를 구했고 근데 우리의 목적은 지금 z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y 구하는 거잖아요. z는 뭐냐면 y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y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 한 번 더 비교 방식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dx분의 dy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구분을 위해서 얘는 상수 c1이라고 하고 이제 얘를 풀어주는 거예요. dy는 그러면 얘 위치 바꿔줘서 x제곱분의 c1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 dx 해서 적분 되겠죠. 그래서 우변만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우변 적분에 좀 집중을 해보면 이거 루트의 그 분모로 들어가니까 이거 분의 1 인테그랄 dx가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랑 분자에 둘 다 똑같이 x라는 걸 곱해 본다면 여기다 x가 될 거고 여기는 x 제곱으로 들어와서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c1 마이너스 x죠.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고 이게 지금 y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 우변이 그냥 그대로 내려온 거고 그 다음에 편의를 위해서 저는 여기 분자에 마이너스 2를 곱해줄 거고 분모에 마이너스 2를 나눠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왜 이렇게 하냐면 치환 적분하기 위해서 c1 마이너스 x 제곱을 t라고 본다면 마이너스 2x dx가 dt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을 저는 dt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우리 루트 t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루트 t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는 그냥 그대로 있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될 거고 t를 루트 t분의 1을 적분을 하면 결국엔 얘는 어디서 왔냐면 루트 t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루트 t를 우리 미분을 하면 2루트 t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2루트 t분의 1을 적분하면 루트 t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1을 여기 다시 안으로 집어 넣어줘가지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만 남을 거고 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루트 t가 될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루트 t가 될 거고 그래서 이 루트 t 자리 대신 다시 얘를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c1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거고 항상 적분상수 또 다른 적분상수 c2라는 적분상수가 나와야겠죠. 얘는 y가 되죠. 최종 답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줄 수 있어요. y는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좀 나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넘겨가지고 넘기고 넘겨 아니면 뭐 얘 c2를 넘기면 y 더하기 c2는 루트 c1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 이거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제곱까지 넘기면 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c2의 제곱은 c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최종 답을 낼 수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최종 답을 확인을 해보면 뭐 얘는 그냥 여기까지만 적었네요. 제가 아까 적은 데까지 네, 여기까지 적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답을 어디까지 적나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y랑 x의 관계까지 이끌어낼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좀 어쨌든 61번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1교 5D 내용들을 좀 많이 쓰거든요. 베르누이 방정식,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죠. 베르누이 방정식 1교 5D 베르누이 방정식을 써서 z를 구하기 위해서 u를 치환을 해서 u 구하고 다시 z 구하고 그래서 z 구해서 z를 통해서 y를 구하고 그래서 또 한 번 더 적분해서 치환 적분해서 이렇게 구하고 그래서 좀 약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61번 조금 집중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시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62번도 한번 풀어드릴게요. 62번도 되게 재밌거든요. 이런 게 좀 약간 저는 되게 모르겠어요. 재밌다고는 좀 표현하긴 그렇지만 되게 좀 어쨌든 막 쉬운 문제만 푼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좀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문제들도 많이 풀어봐야지 여러분들 그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침착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역시 y가 안 보이기 때문에 단순으로 들어가가지고 y 프라임을 z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xz 프라임은 z 더하기 xz 제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랑 되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다른 점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랑 좀 비슷하게 풀 것 같아요. 그래서 xz 제곱 마이너스 z는 xz 제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 있겠고 양면을 다 x로 나눠 본 다음에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베르누이 방정식이니까 u라는 것은 1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1로 들어가겠죠. z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양면을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미분되고 속미분까지 해줘서 이렇게 돼서 얘를 양면에 다 곱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z 마이너스 2를 다 곱한다면 더하기 x분의 z 마이너스 2z는 마이너스 z 마이너스 2z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u죠. 이 부분이 u 프라임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z의 마이너스 1인데 z 마이너스 1은 u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 얘는 그냥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면 얘가 우리 p로 보기로 하고 얘가 우리가 r로 보기로 했으니까 h는 로그 x죠. 그래서 u라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r dx 더하기 c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고 이에 로그가 여기 들어가면 x분의 1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x 곱하기 r 마이너스 d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적어줘서 x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x 뭐 대입은 하지 않읍시다. 어차피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이거 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적어주고 이게 u예요. u는 뭐냐면 z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z의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1을 다 여기다 곱해주 그 역수와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그냥 x가 되고 얘는 역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둘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상수 구분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 C1이라고 할게요. 이 부분을 C1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우리 목적은 Y 구하는 거잖아요. Y는 Z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 Y 프라임이 Z니까 Z를 한번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Y 프라임으로. 그래서 얘를 그 미분 방식 dx분의 dy로 본 다음에 양변을 dx 넘겨가지고 dy는 dx 넘겨서 이렇게 양변 적분을 해보시면 우리 좌변은 y가 나오죠. y는 요거 구하시면 되겠죠. 인테그랄 밑으로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c1 이 분 뭐로 갈 거고 분자가 x dx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고 얘는 치환적분 바로 보이시죠? 요거를 t로 치환을 했을 때 요거 미분했을 때 분자로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줘가지고 얘를 만약에 우리 t로 본다면 그러면 마이너스 x dx가 dt가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c1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고 더하기 c2 y는 이런 식으로까지 여러분들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최종적으로 답을 내면 저였으면 여기까지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여기까지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여기까지 풀었고 답지를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왜 다르냐면 이제 여기서 좀 더 간 거예요. 답지는 어떻게 한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얘는 다 빼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다 빼내면 여기 로그 안이 어떻게 되냐면 검정색으로 해볼게요. 로그 안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에 뭐 마이너스 2 c1 이런 식으로 빼낼 수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1로 빼내면 근데 어차피 얘도 어차피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또 계속 상수는 상수 취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c2는 곱해져 있고 로그에서의 곱은 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로그 ab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곱하기 요것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 두시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분의 1 한다는 게 마이너스는 여기 이쪽에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따로 마이너스 요거 따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c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여기 더하기 c1 이어도 어차피 상관없고 더하기 c2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2분의 1 곱하기를 빼내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 이런 식으로 따로 빼질 거예요. 그래서 얘랑 또 결합을 시키는 거 어차피 얘도 상수값이기 때문에 얘 결합을 해서 C2로 다 통합을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로그 괄호 열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C1 더하기 C2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그를 좀 더 정리를 해줘서 문제에서 좀 더 깔끔하게 적어주면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정도 굳이 얘도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둘 다 답인데 둘 다 확실히 답인데 뭐가 더 깔끔하다고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확정은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정답이고 여기까지 가도 정답이고 알겠죠? 그래서 그게 단순 치환 계수 내림이었어요. 지금까지 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결국 y 프라임은 z로 치환을 하구나만 아시면 됩니다. 애초에 그게 가장 핵심 키워드니까. 그럼 이제 복합으로 갈 거예요. 복합은 뭐냐면 y2 프라임 y 프라임 즉 x가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똑같아요. y 프라임을 z로 보는데 더 나아가서 뭐냐면 핵심은 y2 프라임을 z 프라임으로 보는 게 아니고 y2 프라임을 이번에는 z 곱하기 dy분의 dz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y 프라임은 뭐예요? z라고 보기로 했는데 y 프라임은 dx분의 dy죠. 그래서 즉 dx분의 dy가 지금 z가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요거를 쓰는 순간. 그런데 좌변을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y2 프라임이란 건 뭐예요? 얘를 한 번 더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y2 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좌변이 지금 y2 프라임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dx분의 dz가 될 거예요. 우변이. 그래서 이건 당연한 말인데 이건 여기까지는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그 연쇄 법칙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dy가 이 dz를 이렇게 dy분의 d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묶고 그다음에 요렇게 지금 제가 동그라미 따로 이렇게 묶은 거 따로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dy분의 dz가 되고 dx분의 dy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결국 dx분의 dz만 남아서 남으면 아까 우리가 처음 여기 쓴 dx분의 dz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그냥 그대로 dy분의 dz로 놔두고 이 부분을 집중하면 얘는 뭐예요? y 프라임이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근데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우리 z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z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연쇄 법칙에 의해서 우리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고 따라서 이 좌변이 y2 프라임이니까 y2 프라임은 z 곱하기 dy분의 dz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z라는 함수를 우리는 그러니까 y를 두 번 미분한 것을 z2 프라임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아니, z 프라임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단순에서는 복합에서는 z 곱하기 dy분의 dz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y랑 z의 변수 분리로 문제를 푼다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만 아시면 되냐면 아 그냥 이렇게 하구나 y2 프라임 대신에 요거를 쓰구나만 아시고 바로 문제 푸시면 별거 없네를 느끼실 거예요. 자 63번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진짜 별거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x가 없기 때문에 복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하여튼 그대로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y 곱하기 z 곱하기 dy분의 dz 이렇게 되겠죠? y2 프라임 이렇게 되니까는 3 y 프라임 z로 보기로 했죠. z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zz 약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할 수 있겠고 그럼 딱 여기 보는 순간 여러분들 아,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죠. 이제는 아까는 z와 x에 대한 이게 ODE였는데 지금은 일개 변수 분리 ODE였는데 지금은 Z와 Y에 대한 일개 변수 분리 OD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Y끼리 Z는 Z끼리 묶어준다면 Z분의 1 DZ는 3 Y분의 1 DY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양변을 적분을 하면 얘는 로그 Z가 될 거고 3 로그 Y 더하기 C1 여러분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3 올려주고 C1은 안으로 집어넣어줘서 곱해주고 또 다른 상수로 바꿔주고 이렇게 곱해주면 z는 c1 곱하기 y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줄 수 있고 우리의 목적은 y랑 x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z를 다시 y 프라임으로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y 프라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y 프라임은 dx분의 dy니까 y는 y끼리 x는 x끼리 묶어줘가지고 y 세제곱분의 1 dy는 d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분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y의 마이너스 2에서 온 거죠. y의 마이너스 2를 근데 그냥 얘만 있으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곱해져야지 얘를 미분했을 때 이 위에 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져야 되고 는 C1x 더하기 C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좀 더 깔끔하게 표현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이건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 곱해도 얘는 그대로고 그대로라는 말이 바뀌긴 바뀌는데 또 그거 바뀐 것을 또 다른 상수화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아이고 죄송해요. 얘는 그대로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고 그다음에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y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보면 지수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단순해요. 진짜 그냥 계속 맨날 똑같은 메커니즘 반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풀어준 것도 이것 또한 의미가 없어요. 65번 정도만 해볼게요. 딴 것도 좀 어렵긴 한데 그냥 하다 보면 진짜 와 별거 없네를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타임이 있어요. 그냥 문제 한두 개 풀어보면 자 이것 역시 x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y 프라임을 z로 보는 와중에 플러스 y2 프라임을 z 곱하기 dy분의 dz 이게 중요한 핵심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보면 z 곱하기 dy분의 dz 더하기 여기 z 세제곱 코사인 y는 0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z 약분되고 그러면 x는 y는 y끼리 z는 z끼리 된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얘를 이항을 시켜주고 마이너스 한 상태에서 이항을 시켜주고 z는 z끼리 y는 y끼리 묶어주면 dz는
코사인 y dy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변을 적분해 보면 좌변은 z분의 1 나올 거고 우변은 sin y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써주고 굳이 z에 대해서 표현 안 해도 우리는 어차피 x랑 y에 대한 관계를 구할 거기 때문에 z가 뭐예요? z가 y 프라임이잖아요. 즉 dx분의 dy잖아요. 그래서 z분의 1은 그거 역수인 dy분의 d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따라서 이제 y는 y끼리 x는 x끼리 묶어준다면 dx는 sin y dy 이렇게 해주고 양변 적분을 해주면 죄송해요. 여기 더하기 c1이 있어야겠죠. 적분상수 까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좌변은 x가 나올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코사인 y 더하기 c1y 더하기 c2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답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답 체크해 보면 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코사인 y 더하기 c1y 그 다음에 는 x 이렇게 써주고 c2는 그냥 이렇게 이항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65번 답도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얘를 좀 더 깔끔하게 적어준 게 요거예요. 뭐 근데 이 세상에 더 깔끔하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사람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계속 메커니즘이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드릴게요. 67번이 조금 이제 67번이 살짝 이제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얘 똑같아요. 어쨌든 y 프라임을 z로 보고 y2 프라임을 z 곱하기 dy분의 dz로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y2 프라임이 z 곱하기 dy분의 dz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고 y 프라임이 z제곱 더하기 1은 0 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면 z는 z끼리 묶인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좌변으로 넘기고 그러면 는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로 묶일 거고 z는 z끼리 얘를 다시 분모로 놔두면 z제곱 더하기 1분의 z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는 마이너스 y분의 1 dy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양변을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편의를 위해서 분자에 2를 곱해주고 여기도 2를 곱해주고 얘 좌변이 치환 적분이죠. 그래서 바로 그냥 로그 z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바로 와주셔야 되고 는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y잖아요. 그럼 더하기 c1인데 마이너스 1을 올리고 그 다음에 c1은 그냥 또 지수화해서 여기에 결합을 해줄 수 있겠죠. 또 다른 상수로 봐서 그래서 로그 없애준다면 z제곱 더하기 1이 c1 곱하기 y의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z를 dx분의 dy를 보면 dx분의 dy의 제곱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z는의 꼴로 나타내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해보면 z는 이렇게 넘겨주면 c1 y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루트 이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뭐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제 z를 dx분의 dy로 보는 거예요. y 프라임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 푼다기보다는 그죠? 1개 OD를 푸는 거예요. y랑 x의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결합을 해보면 y는 y끼리 묶어보면 c1 y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1 dy는 dx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네, 적분 이렇게 할 거고 좌변에 분자 분모에 둘 다 y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y가 될 거고 얘는 y 제곱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이거 y 이런 식으로 생겨나겠죠. 그죠? y를 곱해주면 없어지고 y만 생겨날 거고 y 제곱이 되겠죠. y를 곱해주면 안으로 들어왔어요. y 제곱이 곱해지는 거니까 얘는 없어지고 얘는 y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적어줄 수 있고 편의를 위해서 마이너스 2를 저는 곱해줄 거예요.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c1 마이너스 y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얘가 이 y dy가 dt가 되잖아요. 즉 이 부분이 치환 적분했을 때 dt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dt가 되고 루트 t분의 1이 될 거예요. 뭐가 c1 마이너스 y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c2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또 다른 상수. 자 그래서 요거까지 풀어주면 루트 t란 이거 같은 경우는 어 2에서 왔죠. 2에서. 그러니까 여기 2를 곱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얘가 적분이 편하니까. 그래서 2로 나눠준 거니까 여기 2로 나눠주고 얘도 2로 나눠주면 얘는 그냥 그대로일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루트 t가 되겠죠. 적분을 하면. 그래서 는 마이너스 x 더하기 c2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고 루트 t는 뭐예요? 요거죠. 그래서 요거 대입을 하면 c1 마이너스 y 제곱.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난 좀 더 깔끔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 보면 그다음에 x 마이너스 c2의 제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넘겨주면 더하기 y 제곱.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끝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최종 답만 확인해 보면 이거는 그냥 답 이렇게 최종 마지막까지 내려갔네요. x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제가 적은 것은 요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대신 어차피 플러스로 본 거고 그건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는 C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사람마다 이거는 다 달라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결론은 다 같기 때문에 같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나머지 총 요만큼의 문제를 푸시면 되죠. 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문제? 12문제 되나요? 둘, 넷, 다섯, 둘, 넷, 여섯, 일곱. 총 12문제 되는데 한번 꼭 다 풀어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y 프라임을 z로 보고 y2 프라임을 z 프라임으로 보는 되게 단순한 구조여서 z랑 x에 대한 식을 통해서 zx 구하고 다시 y 프라임을 통해서 yx 구하는 형태고 이거 같은 경우는 y 프라임을 z로 보지만 y2 프라임을 z 곱하기 dy분의 dz 이렇게 해서 y랑 z에 대해서 변수 분리를 하고 다시 y랑 x에 대해서 변수 분리를 통해서 문제의 답을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얘는 y, y 프라임 x가 있을 y 다시 얘는 y 프라임, y2 프라임 x가 있을 때 얘는 y, y 프라임, y2 프라임 있을 때 푸는 방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환 개수 내림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 그냥 딱 봐도 비선형이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들이 비선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치환 개수 내림밖에. 지금 우리 배우는 수준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대단히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수 개수를 가지는 2개 OD 즉 y2 프라임 더하기 py 프라임 더하기 qy는 0에서 선형에서 여기 어떤 상수값일 때 그때 y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다음 시간에 구할 거고 되게 중요해요. 솔직히 이게 OD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뽑으라고 한다면 뭐 다 중요하지만 저는 굳이 첫 번째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얘를 뽑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만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되게 고생 많았습니다.